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화상 연결해서 미국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내마녀의 날을 맞이한 미국의 금요일장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일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사실 주간 기준으로도 하락한 채 마감을 한 걸 보니까 역시나 좋지 않았다. 좀 조정을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8월 달에 올랐던 폭 그만큼 정확히 그만큼 9월에 이미 지금 열흘 만에 20일 만에 주가를 다 까먹었거든요. 그만큼 주식시장이 최근 들어서 고점 대비 조정폭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토요일날, 금요일날 하락을 마감했고요. 특히 나스닥은 1%가 넘는 하락을 보여줬고요. S&P 500도 한 1.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는 조폭 상승했고 금값도 어떤 강보합 정도로 마감된 것이 지난 금요일의 상황이었고요. 섹터별로 보면 한 11개 중에 하나도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몇 가지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죠. 물론 미국 시간을 보면 주말 토요일날과 일요일 걸쳐서 어쨌건 해결된 것이 있었지만 금요일만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틱톡의 인수권에 대해서 일단은 브레이크를 걸고 계속 압박을 했고요. 위챗과 특히 위챗이 갖고 있는 페이 기능까지 결제를 못하게 미국에서 다운로드도 못하고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정을 행정명령을 했었는데요. 모든 것들이 일단은 그날 자체는 주말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인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뉴스 보셨겠지만 주말을 거치면서 틱톡의 미국으로 이제 본사 이전 그리고 오라클과 이제 월마트가 다시 여기 이제 같이 들어가서 결국 새로운 법인을 만들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면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2만 5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또 미국에 온다라는 또 호재성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또 하나 또 우리가 됐던 위챗에 관련된 거, 위챗을 사용 금지하고 있다는 거. 바로 그러다 보니 워낙 큰 건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맞불을 놓는 그런 조치들을 했었는데요. 일단 다행스럽게도 일단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신속하게 일단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일단은 월요일부터 당장 미국 시간 월요일부터 사용 금지 내역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일단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다시 한번 정상화될 수 있겠고 주식시장에 일단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일단 금요일 날은 좀 안 좋은 얘기가 계속 앞섰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백신에 관한 얘기, 올해 이제 1억 개를 만들고 내년 4월까지는 전 국민에 맞출 만한 분량을 확보하겠다는 얘기했지만 미국 안에서도 이거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미국의 2분기 경상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12년 내 최대치까지 늘어나는 것도 주식시장이 일단은 일단 악재로 받아들인 거가 되겠습니다. 한편 오페크의 감산에 대한 이행에 대한 추가적인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난주에는 10%가 유가가 상승했고 물론 지난 금요일에 소폭 상승했었는데요. 여하튼 주간 단위로 보면 6월 이후 그러니까 거의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주간 상승한 것이 주식시장에 또 하나의 영향이 되겠고요. 금값은 시장이 약간 어지럽다 보니까 1900 물론 2000달러는 아직까지 다시 회복을 못했지만 1950, 60달러 선에서 지난주 내내 강보합 정도 움직임이 보이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대형 기술주들이 사실 힘을 내지 못한 모습이 역시나 이제 지수에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애플 형님이 요새는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 전반에도 아무래도 대장주들이 좀 빠지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기업들을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 애플 형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한국에서 제일 많이 지금 관심 있는 것은 테슬라,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재미없죠. 물론 테슬라는 지난주 중반 이후에 좀 반등을 하고 있지만요. 애플이 3.2%가 흘러내렸습니다. 많은 기대를 했던 애플의 9월달 이벤트가 결국은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재미가 없었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애플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매출 분명히 상당히 긍정적이고 기대감이 크고 월가에서도 상당히 많은 쪽에서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꽤 올린 것들이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이 그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아이폰 12를 기다리는 거죠. 아이폰 12가 언제 나오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직 없었고 결국 아이폰 12에 대한 새로운 큰 리사이클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전환 이런 거를 기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이폰 12가 발표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목표 주가가 상향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다분히 나름 어떤 기간 조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2% 내려갔고 아마존도 1.8% 내려갔습니다. 사실 이 세 개의 주식은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똑같은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고점에서 지금 상당히 좀 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나스닥 고점에서 10% 나름은 일단은 조정 장세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이런 3대 주식, 4대 주식 아니면 5대 주식을 표현하는 간에 같은 흐름으로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 지난주 중반까지 해서 계속 강했던 것이 비욘드 미트입니다. 비욘드 미트는 물론 선호도가 있는 제품이죠. 그리고 결국은 어떤 고기를 대체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고 맛이 어쩌다 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어떤 사용처로 늘어나고 확대되고 있고 결국 상해 지역에서 중국에서 공장도 하고 중국에서의 제품 판매 확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계속 좋았거든요. 다만 너무 올라서 그런지 JP모건에서 중립에서 아예 매도 의견을 내렸습니다. 뭐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잘 나가던 주식의 어떤 비욘드 미트조차도 지난 금요일에 5%가 주가가 훅 떨어졌고요. 시장에서 여전히 강했던 것들이 결국 주택 관련, 그리고 주택에 관련된 용품, 저희도 무작정 따라하기 통해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홈디포나 로스가 지금 상당히 괜찮았던 것들인데요. 여전히 긍정적 의견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오펜하이머에서는 로스랑 홈디포를 모두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1%, 로스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주식 중에서는 테슬라만이 나름 강한 흐름으로 보이면서 반등을 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도 4.2%가 올라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9월 22일이 열리지 않습니까? 8%로 해서 목표 주가를 480에서 515달러까지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방송할 때도 몇 군데서 목표 주가 올렸다는 걸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 목표 주가 400달러 언저리에 대해서 상당히 여전히 만족 못하신 분이 대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보면 다만 8%로는 515달러까지 올려놨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다리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좋아할 만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 짚어볼,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살펴봤고요. 투자 의견도 좀 조정이 된 부분까지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추가 보조금 지원이 되면서 부양책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또 위축되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상원과 하원, 백악관이 서로 다른 목소리가 있죠. 주말에서도 계속 바쁘죠. 지금 펠로시 하원 의장, 아시다시피 민주당 쪽의 대표가 되겠는데요. 지금 하나도 양보할 게 없다면 서로 그 금액 갖고 결론을 쌓고 있고, 여기에다, 혹시 미국 뉴스나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은 아마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제가 일부 본 것 같은데, 일반 지상파 뉴스에서도요. 백악관의 연방 대법원에 분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새로 이제 임명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상당히 좀 진보적 입장의 판사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서 빨리 이제 충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공화당 안에서도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무리하지 말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당선되는 사람이 임명하자는 건데 공화당의 지금 상원 의원 중에서도 몇 명이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하면서 지금 상당히 좀 어지럽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까지 겹치니까 지금 상당히 보조금 이런에 대한 지원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비에 대한 위축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죠. 물론 많은 분들이 좀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이 이렇게 주택 가격이 좋고 주택 시장이 좋은데 이렇게 소비가 좀 위축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중산층 그리고 부유층과 상류층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가 워낙 많은 건데요. 여하튼 저희가 눈을 볼 수 있는 것은 카드 소비만 정확하게 오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카드 사용 전체적으로 12.8%가 감소돼 있습니다. 특히 레스토랑이나 호텔 같은 즉 외식하는 것은 거의 31%가 줄어들었고요. 식료품 소비, 그로소리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해먹는 거니까 좀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는 12.8%고요. 특히 이거가 매주 집계하는 거긴데 지금 9월 이후에 보더라도 전주 대비 지금 2주 연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다시 약간 브레이크 걸릴 수 있고 바로 이런 거를 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 백악관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에 다시 동반해서 가던 마스터카드나 비자 이런 것들도 최근 들어서 쉬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비슷한 요인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런 걸로 종합해서 봐서는 하루빨리 좀 추가 부양책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궁금한 건 그래요. 그 기술주가 많이 올라서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빠졌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좀 들었다 놨다, 계속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 언제쯤 다시 들어줄지 이 시점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기술주의 부진한 이 흐름 언제까지 대체 이어질까요? 사실 부진하다는 것은 최근에 한 2, 3주 보면 부진하다는 거가 되겠고요. 길게 보면 이렇게 좋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서로 많은 분들의 시각의 차이겠죠. 그래서 언제 미국 주식을 시작을 했고 가격 언제에 따라서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이 다 다르게 생각하실 텐데요. 어찌되었건 지금 미국에서 몇몇 IB들에선 기술주의 너무 일방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 있었고 지난주에도 많이 나오는 것이 주말을 거치면서 많이 나왔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서 그리고 바클레이즈에서 잇따라 기술주에 대한 투자 유의를 당부하고 있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기술주 섹터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맞다는 얘기죠. 여전히 좋아하지만 투자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개발돼서 정말 경제 활동이 정말 왕성히 다시 회복되면 테크 주식에는 부담용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나쁘진 않지만 비중을 축소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에서 테크 주식의 소위 닷컴 부분 수준까지, 그러니까 20년 전에 고평가됐던 그 수준까지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줄여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지만 빵이 됐건 마가로 표현하고 있건 여러분들 아시는 소위 빅5, 빅6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인 이런 알파벳까지 6개를 한 번에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거든요. 그만큼 한마디로 이들의 시각에 보면 지나치게 불균형돼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걸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를 몇 가지 드리면 연초 대비요. 상승한 주식 대비 하락한 주식이 1대2로 여전히 많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S&P 500은 지금 연초 대비 회복하고 사상적과 같다 최근에 좀 조정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절반이 훨씬 넘는 기업은 여전히 연초 대비 마이너스라는 거를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그림은 S&P 500 지수랑요. S&P 500 지수는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위준이 시가총액이 반영돼 있으니까 큰 주식들이 올라가면서 주가 올라갔지만 이거를 n분의 1, 즉 500개를 동일 비중으로 한 지수가 또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연초 대비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그것이 정확한 현실이라는 얘기하겠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난 한 주간 섹터별로 보더라고요. 에너지, 산업, 소재 이런 것들, 이런 경기 민감주는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지수를 떨어뜨린 것은 기술주가 떨어져서 밀려나고 있고 지수도 조금 내린 건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안 올랐던 것들은 지금 반등하는 구간. 즉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편향된 주식을 갖고 계시면 안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면 분산 투자가 그만큼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주의 흐름에서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좀 지나친 불균형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